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아침부터 아주 의미 있는 내용, 뽕뉴스만의 독자적인 분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까지 많이 상세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계신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런 히어로가 우리에게 실망감은커녕 더욱더 기쁨을 주고 있는 매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떠한 소식이 있나 찾아보던 중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삐약의 정동원 군인데요. 아마 수호천사님들 왜 뽕뉴스 정동원 군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삐약의 정동원 군의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첫 정규 앨범 선주문이 10만 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죠. 사실 영웅님이 그만큼 공을 들이고 많은 애정을 줬던 이 정동원 군의 첫 정규 앨범이 벌써 선주문량만 10만 장이 돌파됐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동원 군을 무척이나 아끼던 우리 히어로 영웅님의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신규 정규 앨범 판매량은 어느 정도로 치솟을까요? 아마 10만 장은 거뜬히 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정동원 군도 굉장하고 다른 트롯맨들도 굉장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진은 진이다, 1등은 1등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마 내년 상반기 영웅님의 앨범 판매량이 이 정동원 군의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무척이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님의 첫 정규 앨범 과연 몇만 장이나 팔려 나갈까요? 아마 그 정규 앨범 나중에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헬로 트로트 훈이용이 김수희 감독 선택받아 본선 진출. 자, 이게 누군가요? 뽕뉴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헬로 트로트에는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했던 가수분이 등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 작곡가인 이 훈이용이 님이 또 직접 등장하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헬로 트로트에 출전한 이 훈이용이가 김수희 감독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훈이용이가 누구냐? 기사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업인 트로트 가수 외에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그리고 조승연 화보 디자이너, 그리고 임영웅이 커버한 가슴은 알죠 원곡 나의 원의 작사 작곡가 등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뽐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이 아이돌 차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이 나혜원님의 무명 가수 임영웅을 바라봤던 가수 나혜원 인터뷰 영상에서 밝혔듯 이 훈이용이라는 분이 당시 나혜원님의 가슴은 알죠 노래를 작곡하셨는데 이분께서 그렇게 추천하던 무명 가수가 바로 우리 히어로였고 이 히어로의 노래를 잠깐 들었던 나혜원님은 큰 감격과 슬픔에 빠지며 어떻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슬픈 목소리를 내지라는 그 궁금증에 노래교실로 초대하는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오히려 나혜원님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열심히 가수 활동을 재개하는 역할을 만들어준 바로 영웅님이 되었습니다. 가슴은 알죠를 커버하면서 이 나혜원님 원곡자에 대한 관심도도 무척이나 폭등하여 이 아이돌 차트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인터뷰 영상이 단독으로 올라왔던 내용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때 영웅님을 자신에게 소개해줬던 훈이용이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헬로 트로트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기사 내용에 보면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이 커버한 가슴은 알죠 원곡자 나혜원의 노래 작사 작곡가 등으로도 유명하다. 참 재밌지 않나요? 사실 그냥 나혜원님이 원곡 가수니까 나혜원의 가슴은 알죠 작사 작곡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영웅님이 커버한 가슴은 알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영웅이란 글자와 단 한 개의 연결고리만 있어도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들의 검색량이 폭등하고 영상 조회수가 상승하며 또 나아가 음원도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란 단어가 아이콘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웅님의 이름에 연결되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일어나는지 각종 방송과 가요계, 광고계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뽕뉴스가 직접 분석한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기사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신안군 퍼플섬에서 섬 문화 예술 공연을 가졌다.
무슨 말일까요? 자, 바로 이 신안군에 있는 퍼플섬이라는 곳을 이렇게 꾸며서 대면으로 섬 주민들과 문화예술 그리고 포크송을 부르는 공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신안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 신안군 자체가 사실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퍼플섬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연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퍼플섬 포크 산다이 공연,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뽕뉴스가 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더불어서 여러 행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진행이 되었을 거다. 그런데 사실 이 퍼플섬 포크 산다이 공연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공연으로 위드 코로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부터, 정확하게는 그저께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최근 들어 이 위드 코로나가 조금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 실제로 외국에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자, 이러한 가운데 언제까지고 우리가 공연 문화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이 포크 산다이 뿐만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가수들이 각종 지방단체의 협약을 통해 공연과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방식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동원합니다.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포크 산다이처럼 무대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라이 콜센터에서 봤던 것처럼 언택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전광판을 통해 수많은 온라인 방청객들이 모집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형성한 뒤에 나아가 이 언택트 방청객들을 모집하곤 합니다. 이 모집도 사라인 콜센터랑 동의하게 수많은 행사 그리고 무대 공연장에서도 별도의 추첨을 통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웅님이 과연 이 무대, 공연, 행사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연장을 세팅한 이후에 사라의 콜센터처럼 언택트 콘서트로 방청객을 모집하고 나아가 무엇을 진행하느냐? 바로 영웅님의 고향인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뽕뉴스 그게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웅님이 너무 바빠서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님이 키싱아트를 통해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수호천사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듯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못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안군에서 열렸던 이 퍼플섬 포크 산다이 공연처럼 공연 무대장을 형성하고 언택트로 방청객을 초대한 이후 이 포천에서 영웅님을 비롯하여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가수들 또는 타 지역의 가수들을 몇몇 초대를 하여 작은 콘서트나 행사를 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천시 자체를 홍보의 장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영웅님이 직접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키싱아트에서 했던 것처럼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단독쇼 콘서트를 KBS에서 여는 이 대단한 슈퍼스타 영웅님이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죠. 첫 번째, 포천은 영웅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웅님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추후 관광산업으로 굉장히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영웅님이 직접 노래를 불러 실제로 관광 명소가 된 마량 기억나실 겁니다.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 한 곡만으로 그 지역 자체를 관광 명소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다시 코로나가 확진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포천시 자체를 이렇게 콘서트 무대장을 만들었지만 사라이 콜센터와 같이 언택트 방청객을 모집하고 가수조차도 온라인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송출을 하며 이렇게 큰 행사를 열게 되면 이 포천시를 통해 차량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 생각해 보시면
영님이 포천에서 나고 자란 만큼 영님이 먹었던 또는 일했던 이 돈가스 집부터 성지순례라고 할 수 있는 웅지순례라고 하죠. 영님이 일했던 편의점, 영님이 다녔던 학교, 정말 온갖 곳이 이 포천에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 장을 작은 공연과 행사를 통해 영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며 또 이것을 유튜브와 각종 라이브로 송출을 하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듯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로서 웅지순례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선 이렇게 마량에서 영님의 노래만으로도 관광지로 각광받았는데 그런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고 나면 이 포천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관광 명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맥도날드에서 진행하는 건데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처럼 연결된 곳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차 안에서 햄버거를 받고 다시 나가는 시스템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축제장에 가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가 엄청나게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천을 통해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영님이 다니던 곳을 웅지순례 하듯 학교, 편의점, 돈가스, 각종 영님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를 차량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돌며 이렇게 포천에서 유명한 음식점, 맛집에서 최근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각종 음식점에서 미리 주문하고 포장해 놓은 걸 방문해서 찾아가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이 포천 자체를 엄청난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영님이 깃들었던 이 장소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며 엄청난 에피소드가 쏟아질 겁니다. 포천시 자체에도 굉장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기록이 되어 다시 우리 히어로에게 엄청난 기록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사실 아주 오래된 유명한 아티스트들 또는 클래식의 명장이라 할 수 있는 작곡가들의 생애 주택이나 그들이 살았던 동네를 가면 해외에선 엄청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놓곤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물려있긴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신안군에서 보여준 이 무대 그리고 사나이 콜센터에서의 언택트 시스템 나아가 키싱아트에서 보여줬던 영우님의 온라인을 통한 팬들과의 만남 나아가 이것을 포천에서 드라이브 코스로 웅지순례를 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든다면 이 흔적, 이 결과가 또 엄청난 역사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의 이 코로나, 진정한 위드 코로나는 어쩌면 이렇게 방역 지침이나 여러 가지 단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격산 단계를 유지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여러 가지 무대 행사, 나아가 이것이 정착된다면 전국 콘서트로까지 번질 수 있겠죠. 이것이 좀 더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의미 있는 내용 한번 전달드려 봤습니다. 오후에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신나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멜론 스밍, 인기 투표, 유튜브 스밍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